가벼운 풀밭 위로 나를 걷게 해주세. 봄과 새들이 소리 듣고 싶소. 울고 웃고 싶소. 내 마음을 만져줘.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한대수의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란 노래 가사입니다. 내 마음을 만져달라는 물 좀 주소. 목이 마르요. 물 좀 주소. 라고 목이 터져라 호소하는 그가 그리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저 일상을 살아도 목마른 것은 나의 근원을 알고 싶은 것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감성편지의 김다원입니다. 돌이 지난 아들을 떼어놓고 미국으로 가서 소식 없는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를 기다리다 제가 한 어머니. 그는 10대 초에 아버지가 그리워 아버지를 찾으러 미국으로 갑니다. 가까스로 찾은 아버지는 목고도 있고 엉뚱한 생활을 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헤매며 산 세월. 그래서 늘 목이 말라 텁텁한 목으로 노래했습니다. 그의 노래를 듣다 보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가 생각나는 남자가 있습니다. 메디슨 카운티 다리의 남자 주인공 로버트 킨케어와 그 아버지를 찾는 아들입니다. 오늘도 메디슨 카운티의 추억을 잠시 봅니다. 이전에 그녀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 그 당시 이름 같은 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 네가 이해하기 어려울 거라는 거 나도 안다. 하지만 우리 기분에는 그랬어. 나보다는 너 때문에 그게 속상하구나. 그 이야기는 그런 식으로 끝났다. 그녀는 칼라일이 12살 때 멘도시노에 있는 셋집의 현관 앞 계단에 아들과 함께 앉아 있었을 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아들이 몸에 머리를 기대고 말수가 적은 그 아이의 여윈 몸을 두 팔로 끌어안은 채 이야기를 했다. 그때 그녀에게서는 어머니 특유의 여러 가지 냄새 중에서도 방금 감은 머리 냄새가 유난히 짙게 풍겼다. 칼라일은 어머니의 얘기를 주의 깊게 들었다. 그는 어머니가 가차없이 정직하게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를 낳고서 더없이 행복했다는 점 때문에 어머니를 사랑했다. 그 남자에 관해 얘기할 때 그 말 속에 깃든 신비로운 성적 탐닉의 짜릿한 뉘앙스 때문에도. 그러나 칼라일의 나이에 그런 종류의 사건들을, 특히 자기 어머니가 관련된 일들을 선명하게 떠올리기는 어려웠다. 그것들은 다 괜찮았다. 어머니의 정직한 태도도, 자기에게 마음 써주는 것도.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 당시 칼라일 맥밀러는 가슴 깊은 곳에서 아버지를 갈구했다. 자기에게 든든한 자신감을 심어줌으로써 자기 내면에서 제멋대로 활개치고 다니는 강렬한 감정들이 하나로 통합되어 결국은 원만하고 유능한 어른으로 성숙하게 해줄 수 있는 남자를. 그는 오랫동안 성이 나 있었다. 그는 그 모호함에 자기 어머니가 우연히 정체불명의 어떤 사내와 어울렸고, 그 사내는 그런 다음 늦가을 단풍으로 물든 숲 사이를 지나 북쪽으로 그냥 사라져버렸다는 점 때문에 화가 났다. 그런 감정이 가라앉으려면 얼마간의 세상살이 경험과 얼마간의 깊은 생각이 필요했고, 결국 그는 그 모든 것과 그런 대로 화해했다. 다는 아니라도 거의 대부분과. 그의 어머니와 그 사내는 2차 세계대전이 막 끝났을 때인 1945년 가을에 만났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승려의 짜릿한 흥분에다 미뤄놨던 삶과 미결 상태로 남겨놨던 열정이 가세하여 이루어진 어지러운 도취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런 모든 것이 빅서의 보헤미안적인 분위기와 파리에서 금방 도착해서 구부정한 자세로 파팅턴 리지 근방을 한가롭게 돌아다니며
자신의 수채화를 팔았던 헨리 밀러 같은 사람을 포함한 시인들과 화가들이 낙천적인 즉흥성과 뒤섞였다 할 때 어머니와 생면부지의 사내가 어울린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칼라일은 30살이 고개를 넘으면서 자기도 그때 그곳에 있었더라면 아마 비슷한 행동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뭔가 모호하고 개운치 않은 느낌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자신의 발원지가 된 유전자 연못의 독특한 물결에 대한 호기심도, 그의 튀어나온 광대뼈와 코, 그가 가끔 붉은 손수건을 사용해서 아파치 스타일로 잡아묶었던 긴 갈색 머리를 보고 그에게 인디언 피가 좀 섞인 것 같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었다. 그로서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었지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은근히 기분이 좋았다. 사람들이 집안에 인디언의 피가 섞였나요? 라 물으면 그는 좋을 대로 생각하라는 듯이 그저 어깨만 으쓱하고는 침묵을 지켰다. 그리고 두드림이 있었다. 그는 그것을 그렇게 표현했다. 그것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어 그때까지도 계속되었다. 어디서 나오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아무튼 저 멀리 깊은 데서 전해오는 신호. 멀리서 희미하게 명멸하는 그 신호들은 그의 DNA의 나선형 띠에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었다. 그의 내면이 고요할 때 귀가 아니라 느낌으로 전해오는 신호. 마치 모피로 덮인 어떤 것이 유령도시의 철도역에서 먼지 앉은 전신 키를 두드려대는 듯한 신호.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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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어떤 때는 이런 패턴으로 진행되다가 또 어떤 때는 다른 패턴으로 바뀌었다. 처음에는 있을 수 없는 일, 터무니없는 일이라 여겼다. 하지만 그는 자기 아버지가 혈관을 통해 자기에게 그런 단속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 상상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한 인간으로서의 내 아버지는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그분의 유전 암호들은 알고 있다. 그것들은 나의 일부니까. 그 암호들은, 종은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그분의 종에 속해 있고 그분의 유전자 청사진을 간직하고 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그분도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어. 그 논리는 다소 애매모호했지만 지나치게 비약시키지만 않는다면 나름대로 일리가 있었다. 그리하여 칼라일은 신호가 시작될 때면 자기 아버지가 어딘가에서 그것에 귀 기울일 거라고 믿기 시작했다. 그는 열심히 듣고 그 신호에 반문했다. 당신은 누구지요? 젠장, 볼륨을 높이고 계속 신호를 보내줘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게끔 당신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줘요. 내가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대체 뭐죠? 그러나 그 신호는 약했고 시작되자마자 이내에 사라져갔다. 그럴 때마다 그는 늘 버림받은 기분과 아울러 씁쓸한 기분에 젖어들었다. 칼라일에게 아버지는 존재하면서도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우붓 아버지는 남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대신 그의 곁에는 나중에 양 아버지가 된 코디 마르크스라고 하는 나이든 목수가 있었다. 칼라일 맥밀런은 코디 마르크스에게서 목수로서의 기술과 인생관,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추진력 등을 전수받았다. 코디는 무슨 일을 하건 간에 인내심을 갖도록 해 라고 말하곤 했다. 여키스군에 자리 잡고 나서 1년쯤 지난 뒤 그 집 공사가 대충 마무리되자 칼라일은 자투리 목재로 손수 만든 작은 간이 책상 앞에 앉아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다. 10월 14일. 안녕. 잘 계시리라 믿어요. 첼로를 배우러 오는 학생들은 있나요? 아직도 화랑에서 일하고요?
내가 고친 집은 아주 근사해요. 코디 아저씨한테 제대로 일하는 법을 배운 것에 늘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죠. 사실은 그런 일감이 아주 많아요. 이 일대에는 잘 마른 목재로 들보를 설치하고 벽로를 두른 낡은 건물들이 있죠. 그런데 그 농부들은 대부분 금속재 건물을 더 좋아하는 편이어서 그 집들을 허물었을 때 내가 쓸만한 목재나 건축 재료들을 걷어가는 것을 환영해요. 덕분에 질 좋은 해묵은 목재를 잔뜩 얻었지요. 이제 그동안 내가 말만 늘어놓고 실천하지 않은 일을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아버지의 자취를 찾는 일 말이에요. 그게 아주 오래전 일이라는 것은 나도 잘 알아요. 하지만 다시 한번 애써 봐주세요. 열심히 생각해보고 어머니가 기억해내는 것은 뭐든 다 도움이 될 거예요. 그분이 빅서를 떠날 때 어디로 갈 거라고 말했나요? 그분이 타던 오토바이가 어느 회사 제품인지 기억하세요? 예전에 어머니가 그분이 2차 대전에 참전했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6회 공군 중에서 어느 군으로 참전했죠? 마르크스 부인을 만나면 나 대신 안부 좀 전해주세요. 그런데 예전에 정말로 헨리 밀러를 만났나요? 안녕히 계시길. 칼라일. 이렇게 아들인 칼라일 맥밀러는 아버지를 찾지요. 나중에 둘은 잠시 만나요. 행복한 결말이죠. 그 둘 사이, 그리고 아버지와 또 칼라일 맥밀런의 어머니와는 또 어떤 사랑을 했는가, 이 책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고맙습니다. 다음 토요일에 뵙겠습니다.